아,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레뷰제 강연 해보는데, 예전에 한번 강연했을 때 강연 준비하면서 대학원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진짜 대학원에 진학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대학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니 뭔가 느낌이 되게 새롭습니다. 강연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분이 졸업 후에 수많은 진로를 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학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면 이외에도 당연히 수많은 일 하실 수 있지만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우리 학교 강의를 듣거나 위인전 취업진로 센터 들어가 보거나 하면 되게 앞에 두 개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취업과 창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애초에 취업 생각하는 학부분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대학원 가는 걸로 몇 주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되게 맨 처음에 대학원 생각을 했을 때 좀 뭔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저는 친한 친구가 같이 대학원을 가는 바람에 하나부터 열까지 떠넘겨준 바람에 되게 쉽게 준비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분들을 위해 생각을 해봤고 나는 지금 절대 대학원 안 가 하는 분들, 특히 이과분들 4학년 되면 생각 한 번쯤 하시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원 강연을 기획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강연이 이과 중심적으로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문과분들도 많이 대학원 생각하시고 많이 진학도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하는 게 너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나중에 찾아보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일반적으로 일반과에 진학을 해서 주 5일 출퇴근하면서 학위를 따는 일반 대학원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짓도 없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을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통용되진 않아요. 대학원 세계에 정답은 없지만 진리는 있습니다. 교수님 바이 교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입학하시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할 단 한 분의 지도 교수님을 정하게 되는데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원에 왜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을 해야 조금 흐름이 잡힐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데 대학원 짤방 쳐보면 단 한 장도 정상적인 사진이 없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처럼 뮤비 보면 찾아보세요. 새벽 2, 3시에 대학원생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있고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이 대학원생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불 언제 꺼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병아리 나오는 웹툰 대학원 생활을 다룬 웹툰인데 되게 저런 인터넷 같은 데서 묘사되는 대학원은 거의 사실상 그냥 좀 생지옥이랑 다름이 없어요. 왜 이런 곳에 가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약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예전부터 약학에 대한 학문이 뭔가 로망이 있었어요. 화학공학과도 제약회사 취업하고 싶어서 입학을 했었고 학교 다니다가도 좀 약대에 가고 싶어서 중간에 시험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실패를 했고 학교 다니던 도중에 이렇게 이대로 졸업하기 아쉬우니까 저희 화공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생명과 관련된 과목이 없더라고요. 좀 뭔가 그런 게 아쉬워서 다른 과, 약학 관련된 수업을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되게 재밌진 않고 나름 열심히 또 재밌게 들었어요. 저희 학과 공부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이어서 재밌게 들었었고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졸업하고 취업하면 지금 학생 때처럼 온전히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대학원이라도 약학과로 가서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배워보자 하는 게 학업적인 동기가 50% 정도 있었고 저를 결정적으로 대학원으로 발을 돌린 건 수도권 취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화학공학과에서 그냥 학사 취업하면 되게 지방으로 많이들 가게 돼요. 이게 당연히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옳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저는 우선 제 집에서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취업 공고 찾아보니까 석사 따고 연구소에 연구직으로 취업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도권에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학원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원도 여러분들에게 학위를 주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학번도 줘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식적인 입시 기간은 존재합니다. 뭐 면접도 보고 서류도 내고 해야 되는데, 대학원 입시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은 이 컨택이라는 거예요. 컨택을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교수님을 정하게 되는데, 그 지도 교수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교수님 저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하고 그냥 따로 연락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런 입시 기간 때 치러지는 전형들이 좀 형식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정자 정해놓고 뽑아놓는 게 거의 대학원 입시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택을 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제 대학원부터는 좀 학사랑 다르게 특정한 학과에 더 특정한 하나의 분야를 좀 깊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정하셔야 되고, 뭐 약학과라고 하면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임상약학 하는 분들도 있고, 생명과학 하는 분들도 있고, 화학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화학 쪽으로 가겠다라고 정을 하면 각각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시면 되고, 또 논문도 이렇게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이 논문 다 뭐 검색해보면서 직접 읽어보시고, 나 여기랑 좀 더 맞나 하는 거를 더 좀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졸업생들의 진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졸업생들의 진로가 나랑 같은지, 뭐 내가 생각한 연구실이 맞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메일은 그냥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저는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고 언제 졸업하는데 뽑아주실 수 있나요? 뽑아주실 거면 뭐 그 전에 체험할 수 있나요? 연구실 체험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을 주로 담아서 자기소개서랑 성적표 이런 거 담아서 같이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애초에 컨택이란 게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제도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정식적인 뭐 정해진 양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업계획서 이런 거 보시면서 다운받고 그 양식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그냥 워드에다가 막 써버리는 것보다는 각 학교 양식에 맞추는 게 좀 더 성의 면에도 좋고, 나중에 정식 입시 기간 때도 좀 여러모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리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사실 뭐 진학 동기나 연구 계획 이런 거를 거의 다 쓰기 때문에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또 편하게 계속 돌려 쓰시면 됩니다. 좀 빡센 데는 막 성격의 장단점 쓰란 데도 있고, 뭐 수상 내역, 뭐 연구 경험 이런 거 다 쓰란 데도 있는데, 컨택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컨택할 때는 그냥 지원 동기나 석사 지원 동기나 연구 계획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써서 작성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레뮤제 강연하면서 대학원에 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거 쓸 때 레뮤제 활동을 썼어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애초에 대학원 자소서가 그렇게 기업 자소서 마냥 빡세게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강의 준비하면서 재밌었다 이런 걸 주로 썼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좀 명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쓰기 위해서 명분이 중요한데, 레뮤제 강연은 되게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로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청중들에게 말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레뮤제 강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써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되게 떨려요. 저 작년 이맘때쯤에 보내고 있었는데 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다가 답장 안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도 뭐 사정이 안 됩니다, 아쉽지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좀 교수님이 여러분을 좋게 봤으면 면담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옵니다.
이런 교수님에게 그러면 면담 일정 잡고 이제 면담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가면 우선은 저는 컨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갔을 때는 거의 다 교수님들이 뭐 지원 동기나 뭐 나중에 졸업하고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이런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당연히 교수님 바이 교수님으로 대뜸 들어가자마자 전공 지식 물어보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는 합니다. 면담하면서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짧게는 2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금전적인 지원은 얼마나 가능한지 실험 환경이나 이런 건 어떤지 저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런 연구하는 데가 맞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물어보기 곤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라도 안 받으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눈치 안 보고 교수님들에게 그런 걸 적당히 예의 갖춰서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면담하고 이제 교수님들도 여러분을 좀 좋게 봤으면 김민기 학생 언제 졸업하면 지원하시면 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 연구실 인턴 출근해서 한번 대학원 생활 체험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인턴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 인턴이란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진짜 대학원생 된 것처럼 주 5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연구실 사람들 어떤 거 하는지 좀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고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이 분야랑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실험은 재밌는지 아니면 연구실 사람들은 더 어떤지 사람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실 사람들은 내 성향과 맞는지 아니면 교수님의 좀 본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다른 대학원에서 인턴 해봤었는데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 좀 써놨어요. 후기를 한 2주 간격으로 써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적당한 이야기나 상세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민기적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강연 때 말씀하기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 있는 연구실이 있으면 꼭 인턴 해보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나는 진짜 인턴도 해보고 이 연구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면 최종적으로 확신을 담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언제 졸업하고 연구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졸업하니까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교수님들도 대충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면접 편안하게 보시고 나중에 연락주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답이 올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컨택은 거의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떨어뜨리는 일도 정말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까지만 내돌보진 않을 거예요. 교수님들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과 교수님도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떨어뜨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입시 기간 때 서류 같은 거 좀 보충 좀 하고 면접도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보면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들어가서 대체 뭘 하나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들어가면 일단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들어요. 근데 수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애초에 교수님들도 열심히 수업 안 하시고 좀 더 대학원 학점이 나중에 기업 취업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수업의 비중이 크진 않고 실험을 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실험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섞고 돌리고 끓이고 나누고 불리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대학원은 좀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연구라는 게 또 세상에 없는 것을 좀 찾아야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실험이 필수적이고 하루 종일 실험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그냥 학부 수업 있으면 조교도 하고 시험지 채점도 하고 과제 채점도 하고 한다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되게 귀찮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험 하루 종일 하는 거 알겠습니다. 새벽 2, 3시에 집도 못 가고 블링피크 뮤비 보면서 집 못 가는 거 알겠는데 대체 어떤 실험 하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여기부터 그냥 전적으로 제 연구실 얘기고 딱 5분 동안만 과학 얘기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우선 화학공학과다 보니까
약학과 중에서도 화학의약품 관련된 연구실에 진학을 했어요. 이제 의약품도 좀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합성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알약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합성의약품이고 타이레놀도 밑에 본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의약품을 열심히 만드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화학물질들이 그냥 한 번에 뚝딱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뭐 대충 간단히 보다 10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면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시력 테스트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제가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재미없을까봐 빨간색도 칠해놨는데 보시면 그냥 뭐 N 밑에 N이라는 알파벳 밑에 뭐 H 써져 있고 뭐 얘는 짝대기 3개 그어져 있고 얘는 육각형 들고 그려져 있고 뭐 육각형의 짝대기 그려져 있고 한데 되게 이 화학의약품이란 게 이런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성질들이 바뀝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왜 짝대기 하나 몇 개 달았다고 물에 얼마나 녹는지에 대한 성질이 달라지고 그 성질이 달라지면 체내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도 달라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속도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도 다 달라지고 뭐 이런 게 또 빠르고 좋다, 빠르면 좋다, 느리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 약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실험은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으면 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어떤 물질이 가장 의약품이 되기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잠깐 제가 과학얘기를 한 이유는 학부 공부랑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이런 거 다 써져 있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냥 뭐 몇 년 동안 연구가 되었고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연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좀 그런 것도 없는 좀 되게 정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실 텐데 대학원에 오시면 이 모든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끝은 있겠죠. 처음과 끝은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학부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외우면 될 거예요. 솔직히 이해도 좀 많이 하고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많이 외우면 될 텐데 대학원에서는 스스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반응이 잘 갔으면 잘 간 대로 좋지만 반응이 지금 결과가 안 좋으면 나 뭐 때문에 안 좋았는지 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뭐 학부에서 배우면 얘는 뭐 해서 뭐 체내에서 분포가 안 되고 얘는 뭐 때문에 체내에서 분포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이제 대학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뭐 결과는 있겠죠. 어디 결과는 있겠는데 얘는 체내에서 분포가 잘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분포가 잘 안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뭐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잠깐이지만 과학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대학원 가면 어쨌든 학교고 좀 실험 좀 많이 하는 대학교 느낌이 아닐까? 이런 대학교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많이 중요하고 학부 공부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좀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면 애초에 잘 하기가 너무 어렵고 관심 있어도 이제 저는 슬슬 싫어질라 합니다. 왜 얘는 안 되지? 너무 짜증이 많이 나요. 이제 슬슬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제목 대학원 A2 왜 Z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맨 처음에 Z 썼어요. 되게 패기롭게 이 강연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강연을 맨 처음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A2Z 썼는데 쓰고 나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웠고 들어간 지 뭐 아까 말씀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저 들어간 지 한 3달, 4달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 개인적인 연구 주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험실 분들 실험 도와주면서 아직은 배우고 있는 단계여서 A2Z 너무 다 가르쳐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Z는 지웠고
알파벳으로 뭐 A2C, A2D쯤 맞나 해서 써보니까 그렇게 뭐 멋있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워서 A2라고 제목을 지었고, 저도 언젠가 뭐 제 개인적인 연구 주제도 받고 그걸로 논문도 쓰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게 A to Z 완성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